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IT의 세상에서 바이오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핵심 꽃은 유전체라는 말도 있는데요. 유전자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정보와 예측을 제공해주는 무궁무진한 보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은 아직 낯설지만 그러기에 더욱 흥미로운 유전자의 세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테라젠 바이오에서 네. 개인 유전체 분야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오문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테라젠이라는 어떤 유전체 회사인 것 같은데 그 테라젠 회사의 핵심 기술은 혹시 뭘까요? 네, 저희 테라젠 바이오는 최근에 그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그 유전체 분석뿐만 아니라 진단이나 암백신 개발 같이 치료제 개발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기존의 그냥 헬스케어 회사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존의 그 헬스케어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건강관리에 좀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요. 네.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임상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글로벌하게 수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영양관리나 건강관리 등 전체적인 어떤 헬스케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네. 유전자 하면은 예전에 이제 막 드라마에서 많이 네. 봤듯이 친자 확인, 검사,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앞으로의 세상에서 이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초기 시작했을 때 그 친자 확인 검사가 유전자 검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그 세상에 유전자 검사를 소개하면서 많이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익게 네.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체 지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체 지도요? 네. 그래서 그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취약한 부분과 아니면 나에 있어서 뭔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유전자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요. 물론 유전자가 다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상이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그 유전자 기반으로 영양관리라든지 건강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검사일까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개인 유전체를 전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행하는 그런 검사였다면 최근에는 그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그런 그 정보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다양한 유전체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네. 칫솔을 가져간다든지 네. 머리카락을 가져간다든지 네. 이런 것만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나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하면 네. 나의 정보와 타고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취를 하겠죠. 네. 어떤 혈액이나 구강 채취를 하나요? 어떻게 하죠? 네, 유전자 검사는 두 종류로 좀 나눠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이나 유전자의 어떤 질병을 진단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보통 혈액이라든지 네. 아니면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임상 검체를 갖고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인 유전체 연구가나 어떤 개발이 그 각광받으면서 집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어떤 일정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칫솔을 이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입안 상피생포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 비용이 그게 어느 정도 들지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유전체라고 해서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억 단위나 해서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쵸. 검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NGS라고 해서 많은 유전체 분석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좀 더 비싼 어떤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전장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단위에서 아니면 뭐 그 이상의 비용을 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 보고자 하는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10만 원 안팎으로도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조금씩 많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사실 어떤 꼭 비단 이게 질병을 뭐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고난 나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그 나의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그런 검사를 해서 나의 일상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네, 그 유전체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유전자를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유전자의 그 어떤 취약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탐색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행동 어떤 영양 관리나 건강 관리 또 임상 정보랑 같이 합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생활 안에서 뭔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검사라고 해서 유전체의 또 세컨 지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원래부터 변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나의 원래의 모습을 본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이나 어떤 건강 관리를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균총을 보는 검사인데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영양 관리나 건강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고난 것도 있고 또 변화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식이요법 등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화하기도 하나요? 유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 경우에는 뭐 최근에 보는 원전이라든지 어떤 큰 케미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변화가 돼서 그걸 이제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데 당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유전자의 손상에 의해서 후대에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원칙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맞고요. 대신 그 유전자를 잘 관리를 하고 인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한 영양 관리나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뭐 텔로미어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텔로미어는 이제 길이가 텔로미어라는 뭐 그것도 유전자인가요? 그 부분도 유전자를 지칭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이가 자꾸 변화하면서 장수가 된다. 제가 이런 말도 이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전자 본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되지 않지만 어떤 텔레미어나 어떤 대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운동의 어떤 단시간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해줌으로써 그거의 어떤 그 텔레미어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건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 때가 아니더라도 자녀 때나 어떤 자손 때로 갈수록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텔레미어의 그 어떤 조성은 그 건강 상태에서 변화가 할 수 있다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낯선 분야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거는 그것이 이제 어떤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변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의 어떤 인체 건강의 80% 정도를 인식할 네.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그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포와 같이 미생물들은 같이 자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소위 요즘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유산균이라고도 많이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몸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고 유익균이 좀 더 많을수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골고루 유익균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어떤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분포도를 봄으로써 그 장내 그 장 속이라든지 인체 안에서 얼마나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의 지표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의학이 예전에 이제 뇌의 브레인이었다면 지금 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장내의 어떤 건강 상태가 면역력이라든지 뭐 수명이라든지 이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게 장내의 나의 어떤 상태를 검사해주는 수단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도 저희 인체의 모든 부분에는 미생물이 같이 네.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의 미생물이 지배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인체가 구성이 됐다고 할 만큼 네. 되게 많이 미생물을 통해서 건강을 많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랑 미생물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전자 검사랑 그 장내 어떤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랑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그 건강 솔루션을 제안을 할 때 기존에는 유전체만 했다면 네. 유전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를 안다면 네. 그걸 통해서 건강관리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거에 대한 체킹을 어떻게 보면 일정적인 주기적인 체킹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바이옴만 해서는 안 되고 유전체나 마이크로바이옴과 더불어 또 일상적으로 임상적인 그런 부분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장내 이제 미생물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장내 미생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위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장이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 가정에서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변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장에 대한 건강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샘플 키트를 보내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시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NGS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 그 안젤리나 졸리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거의 처음 유전자라는 이야기를 접해 본 게 아마 대부분은 이제 안젤리나 졸리 통해서였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본인의 가슴을 절단했다는 그 뉴스를 듣고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굳이 막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또 흐르고 보이고 지금 보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의 질병을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유전자 검사가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방송이 되면서 네. 사실 굉장히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되게 상식으로 자리 잡을 네. 수도 있는 부분도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전자가 인체의 건강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나의 취약한 부분과 또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유전자 검사는 진단용으로 이미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유방암을 브레스트 캔서를 진단할 수 있는 마커로 그 네. 마커가 있는 부분을 검사를 하신 거고요. 그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절제할 때까지 많은 검사가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임상 검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유전자 검사는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하기에 임상 지표 중에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어떤 보면 종류의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의 치료나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임상 지표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참고를 하라.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참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저희는 가족력이 이제 고혈압, 고지혈 이런 쪽의 계통의 병이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제가 그런 질병이 없으니까 사실 제가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질병에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던 편이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 저에게 유전적으로 가장 어떤 뭐 그 질병의 위험도가 높은 게 고혈압, 고지혈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그간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나의 건강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안은 고혈압과 당뇨로 네. 많은 그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과했습니다. 근데 네. 항상 모든 질병은 40대 이후에 많이 네, 일반 질환 그렇죠.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 봤을 때도 이제 저도 유전자 검사를 똑같이 했을 때 그 페노타입으로 이게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페노타입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확인을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신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어떤 진단 쪽이 아니라 그 검사를 진행할 때 설문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대다수의 검사를 받으신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소장님과 같이 아니면 저와 같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가족력이 있었다는 걸 유전자로 볼 수가 맞아요. 있구나라고 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관리를 네. 꾸준히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훨씬 이제 뭐 영양제 구성이라든지 운동도 맞습니다. 그쪽으로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 오히려 사실 이제 제가 다른 쪽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질병에 대한 어떤 쓸데없는 포비아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저희 식구가 5명인데 5명 다 정말 동일하게 그쪽 계통으로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옛날부터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네. 이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대다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일반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식습관이라든지 그 같은 구성원에 있을 때 되게 그쵸.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전자를 보유한 그룹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어떤 타고난 유전자를 이제 대물림하고 물려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뭐 먹고 이런 나의 좋은 습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유전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초기에 이제 유전자 검사가 등장하고 일반인들한테 낯설 때는 네. 유전자가 모든 거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또 유전체 분석뿐만 아니라 또 진단과 검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임상 정보나 기존의 많은 식습관의 설문을 통해서 좋은 그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모든 저희 유전체 기업들의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연구개발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탈모나 네. 비만 이제 여기에 또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탈모나 비만도 그러면은 생각해보 이것도 어떤 유전자의 영향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탈모나 비만도 유전성인 경우도 있고요. 네. 비유전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는 갖고 있더라도 아니면 유전자가 없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가까운 예로는 스트레스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먹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유전자를 안 갖고 있더라도 그쵸. 비만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그 직장 내 스트레스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원인이 없더라도 탈모가 되는 경우도 되게 네,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탈모나 비만은 유발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탈모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에는 많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가 검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테라젠 바이오 내에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탈모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 유전자 관련돼 있는 논문도 작성했고 특허도 출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바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네. 그 부분에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되게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모나 비만도 유전성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가장 우리 인류가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암도 어떤 본인의 유전자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암이 사실 유전자 검사가 안젤리나 졸리도 그렇지만 유전체나 유전자가 각광받게 된 게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유전체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진단 검사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암 유전자가 가장 정확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비단 뭐 어떤 진단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치료를 하는 치료제 영역에서도 그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항암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어떤 유전체 정보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맞춤형으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쪽에서도 항암 백신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맞춤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추세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화장품 회사도 같이 협업을 한 걸로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화장품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는 시대에서 요즘은 그 소비자들이 직접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원료를 찾고 하는 컨슈머 시대가 됐다라고 해도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료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원료와 피부 사이의 관계를 유전자나 유전체를 통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의 화장품 회사 갖고 계시는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원료라든지 제품에 대한 어떤 저희 쪽에 이제 그 기능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계속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통해서 좋은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각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그 원료를 선택할 수 있고 제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장내세균이 이제 피부에 마이크로바이옴 분포도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원료를 좋은 원료를 선택을 할 수 있고 화장품 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제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도 맞춤식으로, 피부 스킨 관리도 맞춤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류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충분히 뭐 제가 보기엔 유전자가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를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로 도래하는 것 그런 같습니다. 같아요. 그게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유전자가 나의 이제 건강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성격이나 네. 뭐 진로, 직업 이런 것도 혹시 매칭이 가능할까요? 검사를 통해서? 네, 그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요. 네. 초기에는 그 잘못된 어떻게 보면 유전자 검사 기업들이 유전자가 그 진로라든 적성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마치 정확하게 유전자 검사만 네.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좀 사회 쪽으로 그 오보가 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진로나 적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대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뭐 스트레스의 어떻게 보면 경중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모든 걸 딱 유전자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유전자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듣고 보니까 이제 맞춤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보면 이제 맞춤 피트니스를 하듯이 이제 1대1로 PT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 그 현대인들의 어떤 식이요법이나 영양제 드시는 거 보면 이제 어떤 영양소가 좋다더라 하면 막 홈쇼핑에서 다 우르르 사고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추세잖아요. 그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맞춤으로 하면 이제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영양제나 아니면 그 운동이라든지 네. 관련돼 있는 부분을 그 본인이 어느 정도에 관련돼서 좀 더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이 유전자 검사 항목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력이라도 똑같은 일단 헬스센터라든지 아니면 영양식을 먹고 건기식을 먹을 때 있을 때 겉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라고 하면 네.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겉에는 똑같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에 어떤 근육 관련돼 있는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양 관련돼 있는 것도 소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화 흡수율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인에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뭐 운동 쪽에서 살펴본다면 근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저기 체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D가 또 합성이 잘 안 되는. 네. 그러고 듣고 보니까 어쩐지 제가 근력 운동을 저는 한다고 하는데도 잘 붙지가 않고 그다음에 비타민 D 관리도 한다고 하는데도 잘 이렇게 높아지지가 않아서 그게 참 이상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얻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이제 근력 운동하는 횟수나 시간도 늘리고 또 비타민 D의 어떤 용량도 좀 이제 늘리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훨씬 또 좋아지는 그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유전자 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제품을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 맞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은 운동 전문가께 아니면 건강은 영양 전문가께 또 의료는 의료진께 여쭤보면서 본인을 같이 그 전문가들과 같이 바꿔가는 부분에 대한 건 되게 좋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전자는 이제 나의 지도다 이런 맞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잘 파악을 하신 후에 나의 어떤 일상생활에 활용을 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 혹시 유전자가 어떤 바이러스를 이렇게 뭐 진단하거나 뭐 이렇게 예측하거나 이런 기술은 없나요? 바이러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첫 접종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백신 접종을 되는 거 봤는데,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나름대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많은 바이러스 유전자 타입별로 해서 구분을 유전자 검사, 그건 분자 진단 검사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고 치료제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똑같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발병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독감 어떻게 보면 잠깐 네. 감기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확진이 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체의 어떤 유전자나 아니면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경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최근에 많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계속 같이 유전자와 바이러스와의 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어떤 인체 유전자를 통해서 그분을 확진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정도라든지 치료약 개발에는 충분히 인체 유전체,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체가 검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의 치료인 항암 치료도 맞춤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식으로 할 수 있듯이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뭐 회복도라든지 치료도 이렇게 본인의 유전자에 맞게 맞춤식으로 이제 치료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개인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1대1로 가능은 하지 않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는 다양한 환경과 네. 바이러스는 사람과 이것도 역시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환경에 맞는 유전체 정보를 획득해서 같이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정도를 비교해 보면 좋은 어떤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최첨단의 유전자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선생님 처음에 뭐 이렇게 전공 공부하신 거나 이게 이거와 연관성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실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유전자나 단백체를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하고 나서 공부한 부분이 또 유전체에서 박사를 받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아의학을 연구를 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전문가 분들을 저희 또 스승으로 모시고 네. 진행을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융합된 질병과 융합된 어떤 해석법 분석법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많은 연구를 좀 같이 기획할 수 있는 부분에 경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많이 미비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유전체를 공부하거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류에게 무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같기도 하네요. 워낙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아니면 저희가 지금 연구한 정보를 갖고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족한 정보가 있습니다. 많이 얻어야 될 정보가 있는데 초기에 저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소에서는 빅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연구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모으고 그걸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그거를 저희의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연습된 경험된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이제 도입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빅데이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유전체를 통한. 그러면 이제 그게 듣고 보면 유전자가 꼭 어떤 건강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정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뭐 소비 습관이라든지 뭐 행동의 패턴
엄청난 다양한 그 정보를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임상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융합하는 데는 많은 연구,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연구라든지 어떤 IRB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연구에 참여해서 얻는 정보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퍼블릭으로 해서 논문이 발표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한 그 AI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같이 수집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 아까 말씀하신 소비 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와 네. 많은 협업을 할 땐 되게 중요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에게는 이 유전자가 뗄 수 없는 네.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도 지금은 장내 미생물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메타지놈 하는 유전체 정보만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몸에서 배출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우리 몸에 배출되는 경로까지도 탐색하는 부분이 있어서 메타볼로믹스라든지 프로테오믹스라든지 무궁적 어떤 기술적으로의 진전되는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멘탈과 가장 관련이 깊은 네.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내 건강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장이 건강하면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안정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네.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근데 장이 불편하면은 또 멘탈적으로도 흔들리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이 장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모든 저희 인체 부위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 중에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통해서 관련돼 있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통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치유하거나 네. 아니면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심리 상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전문가들과 또 같이 네. 진행을 하면서 본인을 치유하는 되게 좋은 맞습니다. 그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이걸 시청하는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장이라는 기관이 뭐 위장, 네. 소화기 계통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장은 제2의 브레인, 제2의 뇌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장내 미생물만 갖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검사에 불편함이 있으실 네. 수는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는 구강세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환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반인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 유전자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 아니면 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이런 그 균청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고요. 네. 또 전문가들과 임상 전문가들과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영양 전문가 또 어떻게 보면 뭐 심리치료 아니면 뇌심리 치료 네. 하시는 분들과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검사 방법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네. 바꾸고 있고요. 네. 곧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검사를 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꼭 우리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생태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계돼 가지고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아니면 가깝게는 어떻게 보면 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음식의 어떤 원료가 갖고 오는데도 유전자와 아니면 장내 미생물 검사나 아니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균청을 보는 검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인간은 인간대로 아니면 생태는 생태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연구가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유전질환은 그 부분은 이제 단일 유전이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은 유전자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당대 유전이라는 말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 유전. 네,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고엽제를 통해서 저희 선대가 네. 갖고 있었던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 당대에는 단순히 페노타입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네. 여러 가지 어떤 이상 질환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텔레미어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유전체가 메틸레이션으로 돼서 후성 유전체가 변화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대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 유전자가 어떤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는 발견이 안 되지만 그게 후대에 유전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과 아니면 또 환경 미생물이 있습니다. 저희 네. 환경 속에 하수나 폐수나 아니면 뭐 최근에 말한 과습기 네. 살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피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한 다음에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체 안에 잠재적으로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체와 더불어 생태에 대한 어떤 유전자나 이런 미생물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생물 검사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꾸준하게 생태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 어떤 환경이라든지 생태계에도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유전자가 생태계나 어떤 대기나 물에는 없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물이라면 네, 어떤 물고기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해조류라든지 대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호흡기로 결국은 저희한테 오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는 많은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옴으로써 인간한테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네.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강아지,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은 유전자 검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이제 열린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같이 동반하고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도 네.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까요? 지금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전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초기에는 동물에 대한 어떤 인체 이제 게놈 정보가 동물 어떤 반려견이나 반려묘까지는 네. 없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곳에서는 계속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보를 얻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어떤 유전자 검사는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장내 미생물이나 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 쪽에도 연구로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도요. 네, 그래서 뭐 송사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브라피쉬가 이제 송사리인데 네. 이걸 통해서 해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전자라든지 유전체 정보,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랑 연관돼서 저희 또 회사가 최초로 이제 호랑이 게놈을 해석하는 네. 역할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네. 듣고 보니까 이 유전자를 알면 알수록 네.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자연 생태계와 뭐 환경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분야는 아마 앞으로 향후엔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부분을 이제는 각각의 분야에서 그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구가 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어떻게 보면 네.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유전자의 세상이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앞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전체나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꼭 이것만이 필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몸에 대해는 우리 유전자 지도와 우리 제2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살 때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높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는 우리가 유전자라든지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나의 어떤 유전자의 지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질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유전자는 단순한 우리 어떤 건강의 예측 수단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정보와 관계의 연결성을 제공해주는 아주 보고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타고난 나의 유전자를 잘 공부하고 분석하여서 더욱 건강한 삶 충만하게 누려보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